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자식이라면 더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더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그 마음이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 10분 이해는 가지만 다른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부족한 자식에게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희생은 있어야 하지만 그게 억지가 되고 강요가 된다면 어느 자식이 나서서 그리 한다 하겠습니까? 운 좋게 착실한 남편 만났고 그 남편과 발맞춰 열심히도 살았었습니다. 물론 외동딸이었던 저는 친정의 도움을 좀 과분하게 받기도 했었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뜰한 남편도 그렇고 아낌없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그 은덕에 어찌 보답을 해야 할까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 인생 허비하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저희 시동생 부부는 계속 뭔가가 맞질 않는지 발 헛디딤을 하고 있지요. 그 모습 보면서 저희 부부도 매우 안쓰러워했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가끔은 알아놓으실 정도였었답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이제는 빛 좀 보겠다 싶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동생 부부를 보면서 가족들 모두가 전전긍긍이었었죠. 안타깝게 열심히 살아온 시동생 부부에게 자잘한 어려움 말고 인생이 흔들릴 만큼 두 번의 아주 큰 시련이 닥쳤었는데 한 가진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아이를 잃게 되는 불운이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그 일로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동서가 마음을 못 잡았었는데 기억이 한 1년 정도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동서의 모습을 지켜보는 서방님도 속이 타 들어갔었고 모든 식구들이 동서의 눈치를 살피고 동서가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진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였었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동생 부부를 위해 저나 남편은 윗사람으로 쌀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고 그게 형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동서가 아이를 잃었을 때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서방님을 위해 1년간 생활비를 다 지원해 줬을 정도였으니 저희 부부 나름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깝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발 얼른 마음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 북돋아 주었었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져 있는 동서로 인해서 몇 번 집안에 분란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갔었어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동서는 그 당시 시어머니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동생이 아픈 손가락이었기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여자를 잘못 만나 시동생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점은 시어머니가 아주 많이 잘못하셨던 게 맞습니다. 동서에게 험한 말도 많이 했었고 무시 또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실 때도 많았었죠. 시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이죠. 어디 나가서 자랑하지 않아도 돼. 적어도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너 만나고 나서 우리 아들 일이 더 빠그라지고 있어. 너란 애를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망쳐지고 있다고. 네 형님 같은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다. 좀 급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순 없는 거야? 그리고 어른이 말을 하면 뭐라고 대꾸를 좀 해. 입 꾹 다물고 고개 이렇게 아래로 꼬고 있으면 다야?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노인네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저 노인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 음흉하기까지 한 애가 너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시어머니 동서에게 너무했었죠.
이젠 좀 받아들일 때도 되었다. 어머니가 썽을 내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만 힘들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다. 시동생이 선택한 여자이고 동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엄한 사람을 잡아대는 것이냐. 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동서가 아이를 잃었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걱정 반 비난 반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동안은 참고 그러든지 말든지 했었던 동서도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를 견디지 못했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었죠. 시어머니에게 삿대질하면서 당신이란 말도 오갔었고 시어머니 입에서 2년 전년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암튼 남이 알면 너무나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다신 안 보겠다 선언했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 없다 생각하겠다 했고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남편뿐이라고 그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대셨었죠. 참 가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어떻게든 중재를 해야 했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난리를 부리셨고 동서는 동서대로 흥분을 해서 가라앉히질 못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좀 시간을 두자는 거였습니다. 붙이려고 애를 쓰면 더 엇나갈 테니 좀 두고 보자. 시간이 언젠가는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그래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마음 좀 추스리고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그게 1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서에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동서가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면역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일종의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주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값이 한 대당 5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잘 깔아앉고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바로 그 다음날 탈이 나서 일어나지 못했었던 것이 전조 증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약한 동서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때는 있다다 싶어 비난을 하고 동서를 잡아댔었는데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동서의 건강상의 문제, 죄스럽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몸이 그냥 약하겠거니 혹은 성격 자체가 워낙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 기분이 자주 깔아앉겠거니 했었는데 그런 질환을 앓게 되다니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는지 시동생 일도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동서까지 병을 얻었다 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 알게 되신 뒤 심경에 변화가 오시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동서가 불쌍하다, 가련하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동서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시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서 미워하는 마음이 중단이 되는 것인가 하고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럴 때도 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인생사 알 수가 없었고 이 문제 하나 해결을 하니 다른 것으로 문제점이 튀게 되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 부부에게 닥친 부담감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부부, 특히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건지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받아들였으면서 왜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냐고 비난을 하신다면 그 비난 오롯이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동생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놓으신 해결 방안은 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말이죠. 시동생 부부와 많은 이야기를 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시동생 부부를 부탁하셨습니다. 일도 잘 안 되고 게다가 동서가 아프기까지 하니 어쩌겠냐고. 큰 애들인 니들이 좀 시동생 부부를 거둬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죠.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결혼을 한 성인들인데 저희가 거둬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거둬줘야 한다는 그 말부터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항상 니들을 의지하고 살았어. 지금 역시 니들을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니들이 잘 살고 넉넉한 편이라서 애들이랑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하기로 했다.
걔들, 니들이 거둬라. 거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잘 살고 넉넉하고 어차피 제 친정도 부족함 없이 사는 양반들이니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니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 시동생 부부를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하겠냐고 하시더군요.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 애들이 걱정만 많다 보니 몸도 아파지는 것 같고 좀 생활 자체에 환기를 시켜줘야 할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병도 어차피 마음에서 온 병이나 다름없다고, 환경이 변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분명 몸도 좋아질 것이라고 시어머니 자신이 확신한다 그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데리고 살아라. 애들 거두라고. 우선 몸 건강 되찾아야 하지 않겠어? 집에 가보니까 집안도 개판이고 애들이 돈도 없다 보니 맨 편의점 음식만 먹고 있더라. 하긴 그 정신에 무슨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겠냐마는 걔들 저렇게 두면 큰일 일어나지 싶다. 니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애들 좀 먹이고 마음 좀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좀 살게 그렇게 해라. 니들이 생활비 대주는 거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보이더라. 돈도 못 벌면서 뭘 그렇게 벌려놓았는지. 하여튼 애들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래도 어쩌겠니? 네 동생이고 너한텐 시동생인데. 그리고 난 꼭 할머니가 되고 싶어. 큰애 너한텐 아이 낳으라는 말 안 한다. 그런데 둘째는 몸이 그 지경이면서도 아이는 꼭 갖고 싶다 하더구나. 여기서 몸 조리하고 마음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살다 보면 아이도 생기고 하겠지. 니들이 넉넉하게 살아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슬슬 정리하라고 말해 놓았어. 그러니 니들도 슬슬 정리를 좀 해야 할 듯 싶다. 그래도 세 식구 드리는 건데 세 단장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 글쎄요. 생활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희 집으로 시동생 부부를 들이라는 시어머니. 맞는 말일까요? 지금 힘든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가족이니까, 시동생 같은 경우엔 남편이 피부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의견 따위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듯 했지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 큰 성인들을 거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도와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그 말에 동조를 한 시동생 부부도 그렇고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에 놀라시더군요. 이런 반응일 줄 몰랐다라는 느낌이었죠.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저희가 시동생 부부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다 큰 성인들을 거두라뇨.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려운 거 알죠? 그리고 안쓰러운 거 다 알죠? 저도 속상하고 어찌해야 하나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들이 어린애입니까? 1년 생활비 대준 것만 해도 할 도리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동생 부부한테 저희 부부가 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들어드리고 가족이니까 배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 그리했어야 했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가족이어도 간섭하고 참견해야 하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인이에요. 저희도 성인이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거두나요? 자기들 힘을 일어서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형이랑 형수 도움 받고 살고 싶은 건데요. 자기들이 일궈놓은 가족이에요.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해야죠. 어머니 정말 이 사람 입장은 생각도 안 하세요? 넉넉하니까 돈 부족함 없으니까 내어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어머니도 이성적으로 봐주시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저희도 저희 둘만의 가족이라는 틀이 있어요. 왜 저희와 상의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저희 틀에 다른 사람을 끌어다 놓으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시라고요. 정말 실망입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큰 자식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실 줄은 몰랐네요. 이 사람 보기 제가 다 창피합니다. 큰애야,
지금 너 어미 말에 반대를 한 거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하고 너 하나 믿고 사는지 알면서 지금 엄마의 뜻에 네가 반하는 거야? 며느라, 너도 그런 생각이니? 너도 우리 아들하고 같은 생각이야? 네 불쌍한 시동생 부부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거냐고. 이렇게 좋은 집에 넓게 넉넉하게 살면서 니들만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냐고. 어머니, 저희에게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서방님 동서? 저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요. 다 큰 어른들을 저희 보고 거두라뇨.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고 저희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이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왜 저희 의견을 안 물어보셨나요? 한 번 정도 저희랑 의논을 하셨으면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을 텐데 지금 어머니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 할 수 있는 건 하죠. 그런데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너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뜻도 어이 없었는데 시동생 부부는 더 어이가 없더군요. 서운하다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가 시동생 부부 걷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다 합니다. 생활비 지원해줬으니 차라리 같이 살면 돈도 더 들 것인데 저희 부부 입장에선 그게 더 이득일 수 있겠다 생각했다네요. 집 내놓아서 은행비 갚을 건 갚고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 집에서 한 몇 년간 건강 되찾고 마음 단련시켜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희망을 다 깨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가요? 저희가 저희 부부만 생각하고 저희 부부의 욕심만 채우는 것인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시어머니, 수동생 부부 다 저희 부부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다가 결국엔 울고불고 하는데 그 모습에 흔들릴 만도 한데 왜 저는 그들이 너무 염치 없다 생각되어지는 것일까요? 거두기 싫습니다. 제가 욕을 먹는 걸 할지라도 저는 싫습니다. 가족이어도 어느 정도 선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손가락 자식을 챙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자식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거행되는 희생과 헌신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형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일 줄 몰랐다고 하는 시동생에게 그랬습니다. 저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동안은 덜 욕심 부리고 살았었는데 이제 저도 제 욕심만 부리고 싶다고요. 시동생이 저한테 실망한 만큼 저 또한 시동생에게 실망했다 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다른 성인한테 의탁하려고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형이랑 형수는 돈줄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고. 나이 차이 얼마 난다고 우리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그런 생각 먹은 생각 자체를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지니 이제 저희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네요. 왜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린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건지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 한번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질까 싶어 한번 끄적여 봤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